안녕하십니까. 영남이공대학교 컴퓨터정보과 김준영 교수입니다. 2020년 링크플러스 사회 맞춤형 학과 중점형 성과 확산 포럼에서 산학협력 캡스톤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산학협력 캡스톤 디자인은 현재 우리 학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학과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개발하여서 학생들과 매년 일정의 소정의 성과들을 내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생각하게 된 데에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변화들이 교육 부분이라든지 사회적인 부분에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에 좀 주목을 하였습니다. 먼저 교육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입니다. 시대가 바뀜에 따라 요즘 4차 산업이라는 용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4차 산업 시대에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필수 요구 역량들이 창의성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그다음에 감성지능 같은 이런 키워드들이 필수 요구 역량으로 떠오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육부에서 이야기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6대 핵심 역량에서도 이런 어떤 창의적인 사고라든지 의사소통 능력 같은 것들을 핵심 역량으로 꼽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육에서는 이런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창의성과 같은 이러한 교육들이 필요하다라는 이런 변화의 요구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2020년도 기업이 원하는 인재상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교육하는 이유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취업처를 제공하기 위함이고 그러한 취업처들이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좀 필요해 보였습니다. 기업에서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그리고 직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그리고 소통과 협업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사원들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함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저희는 느꼈었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방식도 많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2018년도 기준으로 전국 대학의 그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교과목의 운영 현황을 한번 확인해 봤는데요. 운영대학 자체는 2014년 대비 41.9%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수 학생의 경우에도 56.5%가 증가하였고 캡스톤 디자인에서 지원되는 금액도 21.9%나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 이수 학생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것은 이 캡스톤 디자인 수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매력이라든지 이 수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들 때문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시대가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기업이 요구하는 역량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수업의 환경, 그 다음에 수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들도 조금 바뀌고 있다고 보고 이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러한 수업, 즉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 창의성과 기업에 원하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저희는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과연 이 캡스톤 디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좀 확인을 해 봤었는데요. 먼저 캡스톤이라는 저 용어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봤습니다. 자, 캡스톤은 피라미드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저 거대한 피라미드, 기자의 저 3대 피라미드 중에서도 가장 큰 저 기자의 피라미드는 약 5,900만 톤의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정말로 거대한 구조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큰 돌은 약 50톤에 달하는 엄청나게 큰 이 구조물이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캡스톤이라는 상석을 그 위에 얹어야지만 완성이 되는 그러한 구조였습니다. 자, 이 캡스톤을 올린다라는 것은 즉 활용정정, 즉 해당하는 부분을 마무리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기술들이 가미가 되어서 그 마지막 꼭대기에 저 돌을 얹음으로써 그 완성을 지었던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 그런 것들이 이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 녹아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정리를 해서 학생들이 저학년 때 배운 그런 전공 교과목과 이론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기획, 수행,
분석 등의 과정을 팀 활동을 통해서 기업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능력, 실무 능력 등을 갖춘 그러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러한 종합 설계 교육 과목이라고 저희는 캡스톤 디자인을 정의하였습니다. 자, 이 캡스톤 디자인을 저희에게 맞는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틀을 가져오되 우리 학과 실정에 맞게, 우리 학생들의 실정에 맞게, 그리고 우리와 관련된 기업들이 원하는 그러한 인력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필요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1, 2학년의 어떤 전공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창의성과 다양한 경험, 그리고 실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러한 캡스톤 디자인을 만들어 보고자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체와 학생, 교수 이 세 가지 구성 요소가 함께 진행하는 캡스톤 디자인을 저희는 준비를 하였는데요. 먼저 학생들은 해카톤 대회를 통해서 자신들만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 그 만들어진 아이디어는 캡스톤 디자인 수업을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요. 그 설계를 통해서 실제 시제품을 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우리와 관련된 산업체 인사들이 필요한 기술들에 대한 특강이라든지 아니면 멘토링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지원을 통해서 해당하는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하는 학생들의 작품을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대회들에 참가하게 하고 그리고 해당하는 산업체에 현장 실습을 보내서 실무 능력을 더 익히도록 하여 학생들이 해당하는 기업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는 캡스톤 디자인 체계를 저희 나름대로 적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산학협력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정리하자면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해카톤 대회를 진행을 하고요. 이때도 해당하는 관계 회사들의 인사들이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의 아이디어 도출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평가를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필요한 기술들이 있다면 그 기술들을 위한 특강을 진행을 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협약기업 인사들이 함께 특강에 참여해 주게 됩니다.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만들어낸 도출된 아이디어를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그러한 시간으로 갖게 되고요. 이때도 산업체 인사들이 해당하는 멘토링을 통해서 학생들이 작품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경진대회에 참여해서 본인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현장 실습과 연계해서 관련 기술들을 가진 업체에서 현장 실습을 하여 본인의 기술력을 쌓고 그 다음에 그 업체로의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체계를 구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실제로 저희가 수업에서 캡스톤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과 자체에서 매년 해카톤 대회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무산될 위기였습니다만 방역 체계를 갖추고 그 다음에 최소한의 인원들과 거리두기를 하면서 해카톤 대회를 무사히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산업체 인사들께서 직접적으로 학생들에게 멘토링을 진행을 해 주셨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기술들이 있을 때 그러한 기술들을 협약산업체 인사들과 함께 특강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그런 기술들을 전수를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저렇게 학생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 그리고 그러한 기술들을 가지고 설계를 하고 구현을 하고 테스트를 해서 최종 작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때 산업체 인사분들이 정말 필요한 기술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니어네트워크스의 이복동 대표님께서 정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멘토가 참여하면서 학생들의 어떤 필요한 기술들을 관리해주고 그 기술들이 학생들이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많이 도와주셔서 학생들이
실제로 작품을 완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됐었습니다. 자, 그리고 매년 이러한 작품들을 저희가 작품 발표를 하면서 구인이 필요한 협약산업체 인사들을 모시고 학생들이 발표를 하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학생들은 직접 이렇게 선발하가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아쉽게도 캡스톤 디자인의 작품 발표회를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온라인에 작품을 게시를 하고 필요한 기업체들이 작품을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마음에 드는 학생들을 직접 컨택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캡스톤 디자인 수업 체계를 통해서 저희가 상당한 성과들을 냈었는데요. 이전 성과들 중에서 저희가 귀로번호법 살림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교육부 장관상을 한번 수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허 그 아이템 같은 경우는 특허 등록까지 이어져서 현재 특허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이전 성과들을 보셨고 올해 성과들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만들어낸 아이디어들인데요. 시각장애인들이 색상을 구별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학생들이 고안해서 만들었었습니다. 해당하는 아이템은 버튼을 통해서 색상을 감지하고 시각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스타일의 옷을 고를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그러한 아이템이었습니다. 이 아이템도 2020년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본선에 진출하였었는데요. 유일하게 학생팀으로 우리 학과 학생들이 참여를 해서 발표를 했었던 그러한 아이템입니다. 네, 다음 아이템은 호서비네라는 팀이 만든 청각장애인을 위한 방향인식 보조 안경입니다. 안경에다가 센서를 달아서 청각장애인이 뒤쪽에서 어떤 물체들이 다가올 때에 그 물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아이템이었습니다. 현재 이 아이템은 학생들이 카메라를 부착시켜서 딥러닝을 통해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통해서 필요한 아이템을 그 객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능까지 추가한 형태로 현재 발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템도 다양한 대회에 출품을 하여서 수상으로 이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최우수상까지도 수상을 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EOE 팀이 만든 아이세이프라는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방지 시스템인데요. 학생들이 특히나 어린이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도로로 뛰어드는 혹은 그 학생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해서 사고가 나는 것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행자가 해당하는 도로로 진입하려고 할 때 운전자에게 그것을 알려주는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시스템을 학생들이 만들었었습니다. 본 시스템은 올해 교육부 장관상 등 다양한 상들을 수상을 하였고요. 해당하는 팀의 팀원인 학생이 교육과정 수기공모전에도 출품을 하여서 교육부 장관상을 마찬가지로 수상을 하였었습니다. 산학협력 캡스톤 디자인은 기존에 있던 캡스톤 디자인 수업에다가 현재 4차 산업 시대에서 요구되는 역량들을 기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기업체들이 원하는 그러한 직무 역량을 기를 수 있는 부분들을 가미하여서 만들어진 그러한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를 통해서 대학의 체계적인 지원과 협약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가미가 되면서 이런 좋은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내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안한 이 체계는 교수학습 연구대회, 올해 진행된 교수학습 연구대회에도 소개가 되어서 전문대학 협의 의장상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학생들의 성과, 그 다음에 이 교육 방식에 대한 어떤 인정 같은 것들이 저희가 조금 내세울 수 있는 마지막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산학협력 캡스톤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학 교육과정을 영상으로 만든 이번에 그 교육부 장관상 수상했던 그 작품을 보시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는 평범한 대학생이다.
무언가 도전하고 해내는 것은 특출나거나 부유한 아이들이나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와 같은 또래의 평범한 아이들은 늘 적당한 박탈감과 무기력함을 짊어지고 있었으므로 나는 특별히 행복하지도 불행하지도 않았다. 그냥 적당히 지냈다.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컴퓨터 정보과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접하게 된 프로그래밍 수업은 내 예상과는 아주 달랐다. 메소드를 무시하는 역할을 하는 함수, 상속 등 낯선 단어가 계속 나오는 수업은 외계어처럼 느껴져 나를 별나라로 데려다 놓았다. 때문에 나는 개발과 빛의 속도로 멀어졌다. 스스로가 괘씸하게 느껴졌다. 쌓아둔 전공 관련 스펙이 없으니 진로 선택의 기로 앞에 레이더도 없이 홀로 던져진 것만 같았다. 시간이 아깝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다. 캄캄한 진로 선택의 시간 속 우주비아가 된 나에게 구조선이 찾아왔다. 교수님께서 링크플러스 사업의 융합 소프트웨어반을 추천해 주신 것이다. 교수님의 추천이 아니었다면 그 존재조차 몰랐을 사업에 나는 곧바로 뛰어들었다. 링크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으며 융합 소프트웨어반에서 공부를 하게 되자 그동안 전무하다시피 했던 프로그래밍에 대한 흥미가 생겨났다. 링크플러스 사업의 융합 소프트웨어반 교육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바로 융합 캡스톤 디자인 과목이다. 융합 캡스톤 디자인의 팀 프로젝트를 하면서 우리는 매주 진행 상황을 발표하고 교수님을 비롯해 기업 관계자들에게 피드백을 들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으로 수업이 진행되면서 우리가 극복해야 할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났다. 그중 하나가 발표였다. 나는 발표 자료에 영상 자료와 사진 등을 첨부하면서 프로젝트의 중요한 사항들을 강조하는 법을 알게 되었다. 융합 캡스톤 디자인을 수강하면서 가장 많이 느낀 것은 혼자보다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무단횡단을 하는 어린이들을 최대한 막을 방법, 그리고 운전자가 미리 조심할 수 있는 아이템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했다. 그 순간 나는 도로에 있는 표지판을 생각했다. 도로의 일정한 간격으로 표지판을 설치한 후에 사람이 표지판을 넘어가면 표지판에 있던 센서가 작동하여 그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두이노, 센서 등 다양한 재료들이 필요했다. 다양한 부품들을 활용하다 보니 배선도 복잡해지고 소스 코드도 많이 복잡해졌다. 우리는 회의를 거듭했다. 어떻게 하면 효율적인 배선이 완성될지, 또 어떻게 코딩을 해야 효율적일지에 대한 고민이 점점 더 많아졌다. 단언코 내 생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본 것도 처음이었다. 이때 링크플러스 사업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생각났다. 또 한 번 나에게 구조선이 찾아온 순간이다. 다행히 협약산업체 대표님은 아주 세심하며 좋은 분이었다. 현장의 경험을 학생인 우리에게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면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줬다. 멘토링을 통해 우리는 수많은 고비를 헤쳐나가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나는 입학 후 이렇게 치열하게 무언가에 도전해 본 적이 없었다. 아니, 삶을 통틀어도 처음이었다. 스스로가 대견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 같았다. 2학기가 시작되면서 새로운 제안을 받았다. 담당 교수님께서 우리 프로젝트를 링크플러스 팀 프로젝트 경진대회에 출품해보자고 한 것이다. 어쩌면 영남이공대 컴퓨터 정보과에 입학한 것이 내가 살면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처음에 융합 소프트웨어 반에 지원했을 때는 뭐라도 하나 해보자는 생각으로 지원을 했다. 하지만 같이 프로젝트를 한 팀원들, 그리고 교수님의 지원과 격려, 협약산업체 대표님의 멘토링,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아낌없는 지원 덕분에 경진대회에 지원도 해보고 전국대회라는 목표까지 생겼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융합 소프트웨어 반이 어떻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무조건 추천을 할 것이다. 절대 후회는 안 할 것이라고. 교수 전화 왔다. 예, 교수님. 나는 더 이상 우주비아가 아니었다.